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죠. 바로 이 머리, 목, 그리고 척추. 이 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방향성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특히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접근법에서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랑 구체적인 사례들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참고하는 자료는 머리, 목, 척추의 방향성 이야기라는 글이고요. 이 글에 담긴 통찰을 바탕으로 대화를 한번 이끌어가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알렉산더 테크닉이 혹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 특별한 운동이나 자세 교정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불필요한 긴장이 있잖아요. 네, 있죠. 저도 모르게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럴 때. 그렇죠. 바로 그런 긴장 없이 몸을 좀 더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일종의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하, 자각이 핵심이군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방향성이라는 개념이 그냥 어떤 자세가 좋다더라 이런 걸 넘어서서요.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을 대하는 방식과도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좀 깊은 의미까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왕국이라고 상상해 보는 건데요. 이게 꽤 재밌을 거예요. 오, 왕국 비유요.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한번 그 왕국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의 작은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인물이 살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머리. 이 왕국의 지혜로운 통치자, 그러니까 왕이죠. 세상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뭘 할지 방향을 정하는 리더인 셈이에요. 그쵸. 모든 명령이 시작되는 곳?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목입니다. 이 목은 왕인 머리를 바로 아래에서 보좌하는 아주 유능하고 또 유연한 조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조언자. 네, 왕의 뜻이 몸 전체, 그러니까 왕국 전체에 잘 전달되도록 돕고요. 또 왕이 자유롭게 주변을 살피고 움직일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중재자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척추입니다. 이 척추는 왕국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튼튼하면서도 또 유연한 기둥이에요. 왕국의 기둥. 네, 왕과 조언자가 편안하게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또 왕국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우리 몸의 팔다리나 장기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머리, 목, 척추의 기능이 딱 그려져요. 그렇죠. 자, 이 세 인물, 머리왕, 목조언자, 척추기둥. 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아주 조화롭게 협력할 때 이 왕국은 평화롭고 건강합니다. 우리 몸이 편안하고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이상적인 상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바로 왕인 머리가 너무 앞서가려고 하거나 좀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억지로 해내려고 과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과도한 노력. 네, 예를 들면 화면을 더 뚫어져라 보려고 막 목을 뺀다거나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막 안달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몸을 잔뜩 움츠릴 때처럼 말이죠. 네, 그 왕의 과도한 노력이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말 잘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게 꼭 무슨 대단한 목표를 향한 열정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상활동 속에서 정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 습관적인 긴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습관적인 긴장이요.
이를 대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작업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를 으스쓱 올린다거나 아니면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턱을 꽉 깨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저도 모르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 마치 왕이 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처럼 그 바로 밑에 있는 조언자인 목은 그 압박을 그냥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목이 힘들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 부담이 기둥인 척추까지 쭉 전해져서 왕국 전체의 균형이 와르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몸에 그냥 배어버린 그런 비효율적인 사용 습관 자체가 문제의 근원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몸 쓰는 방식, 그 습관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네요. 와, 그럼 이 왕국의 조화를 다시 찾으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그 방향성이란 게 정확히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바른 자세 유지하세요. 이거랑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음, 방향성은 어떤 특정한 자세, 뭐 예를 들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펴는 그런 고정된 자세를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인물, 머리, 목, 척추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도록 뭐랄까 허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허용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핵심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머리가 마치 뭐랄까 중력에 거슬러서 가볍게 떠오르는 것처럼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하려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걸 방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위로. 근데 이걸 억지로 목을 패거나 턱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긴장이니까요. 그냥 마치 머리 꼭대기에 보이지 않는 줄이 달려서 위쪽으로 가볍게 이끌어주는 듯한 그런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는 느낌? 그런 의도를 갖는 거죠. 네. 그리고 둘째는 요도 머리가 자기 위치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그동안 머리를 떠받치느라 엄청 애쓰던 목 주변 근육들 있잖아요. 네, 맨날 뭉쳐 있는 그 근육들. 네, 그 근육들이 비로소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긴장을 풀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조언자가 드디어 편안하게 숨 쉴 공간을 찾는 셈이에요. 목이 편안해지는군요. 마지막으로 셋째, 이렇게 머리와 목의 관계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회복되면 그 아래에 있는 척추는 마치 그 아코디언처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쭉 늘어나면서 길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억지로 등을 펴지 않아도요? 네, 억지로 등을 꼿꼿하게 펴려고 애쓰지 않아도 척추가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균형과 지지력을 찾아가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허용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바른 자세 하면 등 근육에 힘 빡 주고 가슴 쫙 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각 잡힌 자세.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말하는 이 방향성은 그런 인위적인 doing, 뭔가를 억지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돕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돕는다. 이게 참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롭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우리 몸도 사실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그런 본능적인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습관적인 긴장으로 그 흐름을 꽉 막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의식한다는 건 그 흐름을 막고 있는 댐의 수문을 살짝 열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그냥 길을 터주는 거죠. 와, 하지 않음으로써 몸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다. 이 관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의 매일 하는 행동이잖아요. 스마트폰 볼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 차이가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모르게 그냥 머리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목 뒤는 막 뻐근하게 뭉치고 등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게 바로 머리가 제기를 잃고 아래로 그냥 곤두박 치면서 조언자, 목이 압박받고 기둥, 척추가 막 짓눌리는 상태. 즉, 방향성이 완전히 흐트러진 대표적인 모습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식적으로 머리를 아래로 푹 떨구는 대신에 내 머리는 지금 가볍게 앞쪽 그리고 살짝 위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라고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허용하는 거죠. 네, 의도를 갖는 것. 네. 동시에 목 주변 근육에 들어간 힘을 의식적으로 좀 빼고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억지로 등을 편 게 아닌데도 척추가 스르륵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몸 전체가 훨씬 가벼워지고 심지어 시야도 좀 넓어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직접 경험해 보셨군요. 네. 이게 그냥 기분 탓인가? 플라시보 효과인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어떤 원리로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몸에는 고유 수용성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고유 수용성 감각이요? 좀 어려운데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지금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뇌에 끊임없이 알려주는 그런 감각 센서 같은 거예요. 눈 감고도 내 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아하, 네네. 우리가 머리를 앞으로 그리고 위로 보내도록 의도를 할 때 비록 아주 미세한 움직임일지라도 이 고유 수용성 감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목과 촉초 주변의 근육들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얘들아, 더 이상 그렇게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머리 꽉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오, 신호를 보내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 신경계는 이 새로운 의도에 맞춰서 근육의 긴장도를 다시 조절하고 그 결과로 척추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몸 전체의 정렬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의도가 신경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근육의 반응과 자세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우리 몸의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우와, 의도만으로도 우리 몸의 이런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방향성의 원리를 우리의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하루에 몇 번 아주 짧은 순간만이라도 이 방향성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뭐 하루에 딱 10분, 아니 뭐 몇 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네네. 일상의 아주 평범한 순간들에 이 방향성을 그냥 슬쩍 끼워 넣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순간들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보통은 에잇 하고 배나 목에 힘을 빡 주면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피곤할 때. 네. 대신에 일단 눈을 뜨고 잠시 누운 상태에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억지로 머리를 들거나 몸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머리가 부드럽게 앞으로 그리고 위로 나아가는 그 느낌, 그 방향성을 가볍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일어날 준비가 되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힘 대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목 주변의 불필요한 긴장이 먼저 스르르 풀리면서 마치 몸이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리듬을 타듯이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과 함께 훨씬 수월하게 몸을 옆으로 돌리거나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저 허용하는 거죠. 와, 아침부터 몸을 부드럽게 깨울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걷는 동안에도 이 방향성을 친구처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에요. 네, 걸을 때 땅바닥만 보고 걷거나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걷는 대신에 혹은 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걷는 대신에요. 그냥 내 머리가 내 몸의 리더처럼 저 앞의 공간을 향해서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허용해 보세요. 머리가 리드하도록. 네, 마치 머리가 가볍게 춤을 추듯이 앞서 나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팔과 다리가 그 리듬에 맞춰서 훨씬 자연스럽고 경쾌하게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어떤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움직임이 될 수 있어요. 오, 걷는 게 즐거워진다니 솔깃한데요? 세 번째 예시도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의자에 앉을 때.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그냥 털썩하고 엉덩이부터 주저앉으면서 척추를 확 압축시키곤 하죠. 아,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앉는 그 순간에도 내 머리는 계속 가볍게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그 느낌, 즉 앞으로 그리고 위로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의식해 보는 거예요. 앉는 순간까지도요? 네, 엉덩이가 의자 표면에 닿기 직전까지도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나는 앉는 동안에도 내 몸의 길이를 유지하며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쿵하고 꺾이거나 등이 구부정하게 말리는 것을 방지하고 척추가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좌골 위에 안정적으로 딱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와, 앉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허리가 훨씬 편해지겠네요. 바로 그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핵심입니다. 아침 기상, 걷기, 앉기 외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양치질 할 때, 설거지 할 때 정말 무수히 많은 순간에 이 방향성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컴퓨터 작업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컴퓨터 작업을 예로 들면 보통 모니터를 향해서 목을 쭉 빼게 되잖아요. 네, 거북목 되기 딱 좋죠. 그쵸? 그 대신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머리가 앞으로 그리고 위로 가도록 허용한 다음 목과 어깨의 긴장을 한번 스르르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드럽게 시선을 모니터로 옮기는 거죠. 아마 목이랑 어깨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각의 순간을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갖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네네, 알아차리는 건? 그런데 처음에는 이 허용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어색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익숙하니까요. 맞아요. 힘 빼라고 하면 오히려 다른 데 힘주고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럴 때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또 습관적으로 긴장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알아차림이 시작이다. 네. 이런 작은 알아차림과 의식적인 선택들이 꾸준히 쌓이면 우리 몸에 정말 깊이 배어 있던 그런 불필요한 긴장의 습관들이 서서히 재패턴화되고요. 몸은 점차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방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 몸의 학습 능력 덕분이죠. 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목이나 어깨 통증 좀 줄이고 자세 좀 좋아지게 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요. 네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니까 몸의 변화를 넘어서는 이야기 말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탐구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방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 몸의 어떤 물리적인 정렬이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는, 일종의 삶의 태도에 관한 선언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삶의 태도에 관한 선언. 네. 앞으로 그리고 위로 나아간다는 것이 비단 몸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 그리고 삶의 지향점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와, 몸과 마음, 삶이 다 연결된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은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머리, 목, 척추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존중하고 의식적으로 앞으로 그리고 위로의 방향성을 허용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여러 층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층위의 변화요.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신체적 긴장이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서 몸이 원래 가진 본연의 가벼움, 또 유연성, 그리고 자유를 되찾게 되죠. 마치 그동안 꽉 조이던 옷을 벗어던진 듯한 그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의 자유. 네. 그리고 둘째,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고 자기 공간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납니다. 몸의 긴장은 종종 불안감이나 초조함, 짜증 같은 감정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몸이 뻐근하면 괜히도 짜증나고 그렇죠. 그렇죠.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함께 차분해지고 어떤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에 좀 덜 휘둘리게 되고요. 좀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마음의 공간 확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경험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향해서 앞으로 그리고 위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방향성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습관적인 신체 패턴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어쩌면 우리를 제약하는 어떤 습관적인 생각이나 감정 패턴 혹은 관계 맺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연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깊은데요? 즉 몸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곧 삶의 방향성과 패도를 다시 정립하는 그런 여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작은 실천이 가진 어떻게 보면 큰 그림과의 연결점이죠. 몸이라는 이 작은 우주 안에서의 의식적인 변화가
삶 전체의 경험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몸이라는 작은 우주 안의 변화가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한다. 정말 멋진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이 방향성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몸의 중요한 세 축, 머리, 목, 척추가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그 왕국 비유를 통해서 재밌게 살펴봤고요. 그렇죠. 단순히 바른 자세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앞으로 그리고 위로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허용하는 그 의식적인 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 허용과 하지 않음이 중요했죠. 네. 또한 이 개념을 아침 기상, 걷기, 앉기, 컴퓨터 작업 같은 우리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쉽고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깊은 의미까지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몸과 마음, 삶의 연결고리였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 목, 척추의 관계를 의식하고 그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일상 속에서 조금씩 허용해보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다른 선택들이나 혹은 삶을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나 상상하시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앞으로 그리고 위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신체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어떤 더 큰 의미나 가능성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각자의 경험과 성찰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마음 한편에 이렇게 품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살아가 보는 것,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미묘한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뭔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발견이나 연결고리를 찾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맞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 여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고 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